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마사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핫한 반응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댓글로 의견 표현해 주신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예상컨대 마이크를 JSM 앞에 놔라. 우린 JSM의 이야기를 좀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JSM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좀 세 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JSM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또 나머지 두 분이 질문을 하면서 JSM으로부터 중간고사 대비에 관련된 최대한의 노하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두 번째 방송, 오늘 방송의 목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뜨겁게 응원의 박수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JSM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고사 대비를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관련된 대비들을 이제 우리가 막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이제 학생들이 다양하게 무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할 텐데, 실제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학생이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험을 출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대비가 좀 나을 텐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가장 근본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시험이라는 게 시간이 넉넉한 시험이 아니에요.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서문 수령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고 단답형 문제도 풀어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험인데, 그 와중에 자신이 아는 문제는 최대한 맞추고 모르는 문제더라도 최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기본적인 연산 시간이나 자신이 아는 유형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어내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것만 맞춘다고 해서 내신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사실 혼자 힘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에서 뭐 제공하는 자료나 아니면 강의의 시간 단축을 위한 꿀팁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자신이 체화해서 노력을 한다면 학원도 충분히 그런 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원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교재에서 시험을 내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부교재를 풀 때 단순히 다른 문제집 자신이 풀어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다시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이 문제는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가, 조금 분석적으로 부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가슴이 좀 울리는 게 있어요, 진짜. 학교에서 부교재를 내는 것은 거기서 시험을 내겠다는 거야.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바로 납니다. 몇십 년 전 생각이 확 떠올라요. 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를 엄청 이뻐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여름방학 때 그 보충학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졸린지 너무너무 졸린 거야. 막 눈이 쏟아지는 거야. 저 그렇게까지 졸리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졸았어요. 하루 종일 졸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졸았어. 2시간 내내 졸고, 이상하게 근데 그 다음날 안 졸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또 좋은 거야. 연속 이틀을 이상하게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엄청 졸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평소에 안 깨우시거든요. 그렇게 저를 깨웠어요. 거의 한 10번 이상 깨웠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막 이렇게 수건을 해가지고 물까지 던져주면서 졸면 안 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유 이제 알겠어요. 거기서 시험 다 내셨거든요. 그때 제가 선생님 그때 왜 그랬나, 우연인가가 아니라 이미 그때 마음을 굳히시고 이미 시험은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멋진 멘트였습니다. 그 거의 어록인데요, 어록. 학교가 부교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거기서 시험을 내겠다는 거야. 학교가 프린트를 준다는 것은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거야. 저 오늘 이거 하나 얻었으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동현 선생님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궁금하신 게 뭐 없어요? 그 일단 속도 부분에서 아이들이 속도를 줄이려면,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제가 지금 뭐 학원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뭐 기본적인 자료의 양도 부족하겠지만 결국에는 옆에서 누가 뭐 잡아주고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속도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시간 관리도 결국엔 혼자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는 그거를 결국엔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원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뭐 막상 저도 시험 대비를 시킬 때 이제 뭐 저는 중등부라서 아이들이 부교재를 가지고 오면 부교재 난이도가 정말 낮아요. 정말 쉽고, 그래가지고 저는 더 어려운 문제까지 진짜 뭐 몇백 문제 몇천 문제를 풀리고 결국엔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상 학교에서도 볼 때는 이제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도 보이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학교에서는 동현 쌤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뭐 연산을 어느 정도 빨리 하는지, 그리고 이 연산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학생 개인 한 명 한 명 봐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 수업은 1시간에 50분밖에 안 되고 시험 진도까지는 다 나가야 되는데 뭐 학교 행사도 있고 뭐 공휴일이 있고 이렇게 수업을 빠지다 보면 진도 나가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동현 쌤이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 다니면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옆에 있는 계산 속도가 보이잖아요. 아, 얘는 나보다 이 문제를 풀 때 빠르구나, 느리구나, 나는 느린 편이구나, 빠른 편이구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거죠. 계속 소름이 안 나지. 정말 현실적인 긍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실제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저 처음 알았네요.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속도가 내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를 본능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저 오늘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다음에 정말 또 체계적으로 모실 테니까 제일쌤 좀, 제일쌤이 갖고 있는 이 내용들을 세상에 다 알아야 돼요. 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 구현태 원장님도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저희도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수거를 해서 보면 학교별로도 레벨 차이가 좀 생기고, 그다음 같은 학교라고 해도 중간고사가 조금 쉬웠다면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기말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기준점이라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중간고사가 쉬우면 기말고사가 어려울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내면 평균이 조금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학교 차원에서도 중간고사 이번에 너무 쉬웠다라는 평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힘을 줘서 내라,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기말고사에서 어렵게 낸다라는 거의 의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풀 때 단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할 때 그런 어려운 문제가 탄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뒷번호로 보통 넣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의 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사실 제한된 시간 50분이라는 걸 조금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좀 오래 걸리게 해서 학생들이 조금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조금 난이도 조절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 나왔어요. 이번에 좀 중간고사 쉬웠으니까 기말에 좀 힘 좀 주세요.
야, 현장 용어 나왔습니다. 야, 힘 좀 주세요. 이거였구나. 어?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힘을 팍 주고 학생들은 막 통곡의 벽이 되고 이랬었던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난 방송을 2주 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최근에 학교를 이제 그 사직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관예우시네요. 최근 그만두셨으니까 지금 거의 전관급입니다, 지금. 전관급이에요. 예. 어디서 지금 일하시는지 정말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겠네요. 예일 요거면 이제 서울이었는데 그쵸? 네, 근데 야 정말 따끈따끈해서 정말 지금 이 방송 듣는 예일여고 학부모님들은 귀가 쫄깃쫄깃 하시겠는데 차마 제가 그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말로 하지 않고 자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으로 하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선생님 특별편으로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아직은 비밀로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하면 계속 방송을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현 선생님, 그쵸? 대줄자 도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구현태 원장님, 그리고 제일 선생님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자꾸 뭐 도현 선생님이랑 같이 티키타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3대 영재고죠, 대구 영재고. 저 그거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학의 천재, 우리 도현 선생님과 2006년에 뜨거운 함성을 갖고 학생들에게 열정을 다해서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구현태 원장님, 그리고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를 2주 동안 알려주신 제일쌤, 방송 마이크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하면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만세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